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요즘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게 진실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뉴스도 가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신문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와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뉴스를 골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 오류가 있거나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재명 지사 신체 부위 특징이 담긴 녹취록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일 어제죠. 어제 트위터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통화 녹음 파일이죠. 그것이 파일이 공개돼서 그와 관련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문영 기자가 쓴 기사이고요. 제목은 공지영 이재명 지사 신체 부위 특정 담긴 녹취록 유포에 어이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김부선 씨 스캔들을 둘러싼 음성통화 녹취록 파문 주역으로 또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의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녹취 파일이 유포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스캔들 당사자를 자처하는 배우 김 씨와 그를 응원하는 공 작가가 나눈 음성통화 파일 편집본 2분 19초 분량이 5일 트위터를 떠돌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하 내용은 링크를 걸어놓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사에는 공지영 씨가 SNS에 밝힌 내용을 보면 저는 이 녹취를 분당서에 제출했고 일체의 질문 받지 않겠다며 1시간 넘는 온갖 통화에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대체 누가? 라고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라는 내용을 기사에 넣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 녹취록은 공지영 작가하고 그 다음에 김부선 씨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 중에서 이제 김부선 씨가 이 지사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제 주요 신체 부위에 무슨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통화 내용을 담은 그 녹취 파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만을 누가 이제 발췌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무슨 신체 특정 부위에 무슨 점이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없고요. 그건 어쨌든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통화 내용을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의 통화 내용을 어쨌든 공지영 씨가 녹음을 했다는 거죠.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퍼뜨렸는데 그 퍼뜨린 사람이 누군가 의문스러운 거죠. 공지영 씨가 그것을 퍼뜨리고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럼 공지영 씨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공지영 씨와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이걸 퍼뜨렸나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공지영 씨와 같이 올해 6.13 지방선거 전에 이런 김부선 불륜설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이창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지영 씨의 잘 아는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어제 5일 팟캐스트 방송 펀치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전화 녹음 파일이 어떻게 녹음을 하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누구 몇 명이 공유를 하고 있었고
누가 이것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팟캐스트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공지영 씨와 김부선의 그 통화 녹음 녹취 파일은 지난 그 6월 13일 지방선거 전인 6월 초, 여기서 이제 6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 6월 초에 공지영 씨와 김부선이 통화했고, 그때 그 녹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부선의 연락처를 공지영 씨에게 알려준 사람은 바른미래당 그 하태경 의원으로 지금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김부선의 전화번호를 공지영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이제 공지영 씨가 처음 통화했는데, 그때 처음 통화 내용을 이제 녹음한 겁니다. 그 파일입니다. 이것을 왜 녹음 파일을,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냐 하면, 이창윤 씨가 이제 공지영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이제 김부선이 이야기가 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어떤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증거 내용을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녹음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공지영 씨가 그대로 했다는 거죠. 녹음을 파일을 해서 이 녹음 파일을 이제 서로 이제 몇 명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이재명 지사의 신체 부위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 잘라서 이것을 공개했다는 건데, 그 녹음 파일을 1시간 넘게 통화했다는 그 녹음 파일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론 김부선 씨 본인은 통화를 했으니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를 했던 공지영 씨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통화를 하라고, 녹음을 하라고 얘기했던 이창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창윤 씨가 기자 2명에게 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부선의 그 불륜설을 돕던 이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거를 공유했고, 그리고 이정열 변호사와도 그 녹음 파일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팟캐스트 방송 진행자인 박성태 PD도 녹음 파일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누군가 그것을 공개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창현 본인은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녹음 파일은 이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와의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이제 재판 자료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합니다만, 요즘 이제 김부선 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혹시 그 강용석 변호사가 재판의 그런 좀 증거로 좀 공개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 공은 이재명 도지사한테 넘어간 거다. 이재명 도지사가 스스로 나훈아처럼 스스로 신체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론이 김부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 당황스럽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녹음 파일이 그 공개됨으로써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트위터에서 그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닉네임을 낙지사 저쩌고 하는 걸로 시작되는 그런 트위터 계정인데, 제가 그 사람 트위터 계정을 찾아보니까 현재는 트위터 계정을 폐쇄를 했는지 검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런 녹음 파일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신체의 일부, 여기서 신체의 일부라고 하면 그 남성이죠. 남성의 신체의 중요한 실분체를 말하는 것일 텐데, 거기에 무슨 커다란 점이 있다, 둥근 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먼저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이야기를 공연히 이렇게 녹음 파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다 그냥 뭐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자체가 이게 참 그 큰 문제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냐 하면, 그 김부선이 보았다고 하는 그 남성에 있는 점, 그 점이 그거 사실일까요? 과연? 사실인 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게 혹시 뭐 본인이 본 건지 아니면 누군가 보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보려면 뭐 불을 환하게 켜거나 그걸 들여다봐야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점이 보일 수 있는 상태는 또 어떤 상태에서 그 점이 보였는지, 그런 거 하나도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몸이라는 게, 뭐 점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그 점의 크기도 엄청 다양할 거고, 그 점이 무슨 그럼 동그랗지, 어떤 건 세모난 점이 있고 네모난 점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점이라는 게 그 몸 구석구석에 나 있는 점 중에 크기가 0.5mm가 되는지 1mm가 되는지 아니면 5mm가 되는지, 아니면 손바닥만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저 몸에 어디에 그저 점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되고 법정의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재명 도지사가 그걸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거는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소리를 김부선이가 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엄청난 증거가 되는 양 저들끼리 그냥 찍고 까불고 떠드는 자체가 이게 참 너무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그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서로 확대를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떠들고 있는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어디에 진짜 무슨 모여가지고 무슨 종교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김부선하고 무슨 이 지사가 마치 불륜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그냥 착각과 착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냥 마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자체가 참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떠드는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특정한 어쨌든 신체를 거론하면서, 신체 부위를 거론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모두 따지고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했던 자체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공지영 작가는 왜 그런 통화를 했는지, 왜 그런 것을 녹음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들 공유하게끔, 어쨌든 녹음 파일을 만든 것은, 처음에 생성한 것은 공지영 작가예요. 공지영 작가가 그 녹음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창윤이한테 건네주고, 이창윤이가 또 여러 무슨 변호사, 이정열 변호사라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했으면, 결국은 녹음 파일을 처음에 만든 사람,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개된 거에 대한 책임은 돌아가면서 골고루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사법적인 심판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